자, 6강의 1번입니다. 6강 1번의 내용은 투표권을 누구한테 줘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시민들에게 주는 게 맞는가? 아니면 거기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는가? 그래서 투표권을 누구에게 주는가가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거고, 제목은 적어놨으니까 항상 확인하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 자, 누가 투표해야 하는가? 시민인가? 혹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만약에 전주의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하면 전주 시민한테 주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 가진 사람들 혹은 전주에 사는 외국인들한테도 주는 게 맞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관행인데 어떤 관행이냐면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거야. 근데 뭘? 투표하는 걸.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투표하는 걸 허용하는 관행이 그리비스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compatibly 양립할 수 있는 건데 양립은 둘 다 가능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관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대. 어떠한 생각과 양립이 되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배타적이라는 건 독점이야. 걔네만 주는 거. 그러니까 그 배타적인 시민권이라는 개념과 양립한대. 그러니까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건 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관행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둘 다 가능하다고 여겼대. 그런데 그건 되게 힘든 균형이죠. 뭐하기가? 유지하기가.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of or, 뭐뭐 중에서, 모든 권리 중에서 투표라는 건 손에 있는데 만약에 시민이 아닌 사람들의 손에 있다면, 그러니까 외국인이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왜 외국인들은 시민으로 여겨지다? 왜 시민으로서 여겨지지 않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투표권이 곧 그 나라의 핵심 가치인데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주면 걔네도 시민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 아니야?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 아닌 거야? 그리고 between 뭐 사이에, 그러니까 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다음에 시민 사이에 전체적인 구별이 왜 버려져야 되는 거야?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외국인하고 시민 사이의 완전한 구별이 버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투표권을 외국인한테 준다면 외국인도 시민이잖아. 그리고 외국인하고 뭐 시민들하고 구별도 없어져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투표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표권 주면 걔네도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같은 말, 자, 이러한 생각 같은 게, 이러한 생각이라는 거 앞에 있는 거 투표권이 외국인에게 주어지면 걔네도 시민인 거지. 됐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아마 자, disappearance가 사라짐이죠. 그래서 외국인 투표에, 여기서는 폐지라고 하면 돼. 외국인 투표에 폐지 이면에 놓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와 똑같은 시민권을 줘버리는 게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실제로 이러한 생각,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생각이 바로 외국인 투표권의 폐지의 이면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 투표는 안 돼 말하는 거야. 자, 보편적인 어른 시민의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하는 권, 투표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성인 시민의 투표권이 1920년 이후에 있었어. 그래서 유일한 방법인데 뭐 하는 방법이냐면 유지하는 건데 나왔죠. 배타적인, 그러니까 독점적 시민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시민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스트릭트가 제한하는 거죠. 투표를 누구한테만 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시민에게, 오케이? 시민에게만 투표권을 제한하고요. 거주민이 아니라 시민에게만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주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빼고, 그치? 시민에게만 투표권을 제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 확인했죠?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시민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투표권을 시민에게만 주는 거야. 외국인이 아니라. 그런데 한번 해볼게. 그래서 노니까 전체 부정 능동적 민주주의의 이론은 이러한 구별을 지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지지해 버리면, 이런 구별을 해버리면 민주주의라는 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지. 자, 한번 해볼게. 봐봐. 여기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자. 근데 아니 주면 안 돼. 아니 근데 안 주면 안 돼. 그 말이야. 하지만 능동적 민주주의 이론이 이러한 구별, 차별을 지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개념이라는 건 투표권을 모두에게 주는 거니까 그 이론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하면 안 되지. 자, concerning이 뭐뭐에 관한이야. 그래서 우리의 공통의 삶에 관한 법들은 만들어져야만 하는데, 잘 봐니까 모든 법들은 or does 모든 사람들인데, 됐죠? 그 삶에, 공통의 삶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져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삶을, 공통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삶 안에 살고 있는, 그 전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빈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외국인, 그다음에 내국인을 기준이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이걸로 삼아야 한다는 거지. residence가 뜻이 뭐야? 거주입니다. 살고 있는 것. 그래서 거주가 유일한 설득력 있는 테스트가 되는 거지. 됐죠? 누군가가 참여할지 말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테스트는 거주지, 살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자, as is가 뜻이 뭐냐면 뭐뭐인 것처럼이야. 됐죠?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거의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when it comes to는 about과 똑같습니다. 뭐뭐에 관해서. 자, 봐.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관해서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민이 의견을 내야 하는가, 지역 정부에서 이러한 질문에 관해서 이해되는 것처럼 똑같이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맞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능동적 민주주의는. 확인했죠? 그래서 자,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지금 보면 문장별로 끊어놨어. 하나, 둘, 셋, 넷, 네 문장이잖아. 그럴 때 첫 번째 문장은 양립이 된대. 둘 다 가능한데, 근데 외국인 투표권을 주는 개념과 주면 안 되는 것과, 그런데 능동적 민주주의에서는 뭐라고요? 주는 게 맞다. 왜? 기준이 거주야. 거주. 살고 있는 것가 기준이기 때문이죠. 확인했습니까? 어려우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1번이었어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거거든. 쓰레기인가요? 예술작품인가요? 그건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 포인트죠. 그게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거거든. 갑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어. 자, hanging on a gallery wall, 그 미술관의 벽에 걸려있는 어떠한 페인팅, 그림이, 모든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물어봤대. 요청받았대. 근데 노매럴 하우는 however과 똑같은 말이죠.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아무리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게 아무리 이상해 보일지라도 갤러리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뭘 의미하나요? 를 요청을 받으면, 자, 아까 했죠. 이거 뭐뭐처럼, 자, 대부분의
추상의 표현주의자 화가들이 그림들이 그러는 것처럼 됐죠? 추상적이라는 건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추상 화가들의 그림들처럼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냐면 자꾸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 그것은 여기 있는 모든 그림 말하겠죠. 그 그림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왜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하냐면 빨간색 빈칸 그게 어디에 미술관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있어.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저 완전 이상한 그림인데 미술관 벽에 걸려 있으면 사람들은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해. 됐습니다. 두 번째 예시 들었죠? 고려해 봅시다. 한 깡통이 탄산음료 콜라 캔이 발견될 수 있어. 그런데 버려져 있대. 도시의 길가에 버려져 있는 깡통 좀 보자고. 자, 봐. 이번에 위치가 어디로 바뀌었어? 도시의 길거리로 바뀌었어. 만약 우리가 come across가 우연히 마주치다. 이러한 아이템, 이 소다캔, 깡통을 우연히 마주쳤어. 어디에서? 길가에서. 그러면 우리는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그 깡통을 as 똑같아. 뭐로 보냐면 그냥 쓰레기든 폐기물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자,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근데 있잖아, 세 번째 문장. 만약에 우리가 보는데 바로 그 똑같은 소다 캔이 이번 어딨냐면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거야. 됐죠? 뭐 된 채로? 전시된 채로. 이번 어딨냐면 미술관에 전시된 채로 받침대 위에 있다면, 그리고 1번, 2번. 자, 서명이 되어 있대. 어떤 예술가의 이름이 서명이 되어 있고, and 3번 병렬 구조. 제목이 달렸대. 폐기물이라는 제목이 달려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냐면 해석할 거죠. 그 깡통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죠. 되게 엄청나게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지?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그냥 버려진 깡통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그게 미술관에 가자마자 사람들이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는 be inclined는요 tend와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 그 깡통을 뭐로 해석하냐면 예술적인 형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 됐죠? 그 예술적 형태가 뭐냐면 의미를 설명한다. 뒤에 이제 설명하는 건데 낭비하는 혹은 물질주의적 사회로 보면서 됐지? 의미를 부여한 거야. 그 받침대에 있는 빈 깡통 하나를 보면서 아이고 이건 낭비를 설명하는구나. 물질적 사회를 설명하는구나 라고 의미를 찾아버린다고. 기준이 뭐라고? 위치라고. 명확하게. 자, 벌써는 vs 뭐뭐 인도 길가에 있는 그 깡통의 위치와 그 다음에 그 미술관의 받침대 위에 그 깡통의 전시는 영향을 줄 겁니다. 됐죠? 어떻게 우리가 그 깡통을 해석할지에 영향을 줘. 자, 이번의 내용은 같은 물건이지만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이번은 좀 쉬웠습니다. 3번. 매번 했던 건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그냥 컴퓨터보다 더 이상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컴퓨터도 인간처럼 정보를 처리하긴 하지만 인간에게 있는 게 컴퓨터에는 없어. 다른 말로 컴퓨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라는 내용입니다. 의존하는 건데 컴퓨터에 의존이야. 근데 뭐로 의존하는 거냐면 인간의 마음의 작동 모델로 컴퓨터에 의존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 마음과 컴퓨터가 똑같아 라고 이렇게 의존하는 건 may well 뭐일 것 같냐면 증명할 것 같이. 뭐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자, 제한됐다고. 됐어요? 뭐만큼 제한된 거냐면 초기에 자, 매료된 거. 행동주의의 매료처럼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와 인간을 똑같이 보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 이 행동주의가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은 보지 말고 행동만 봐라고 하는 게 한때 유행인 적이 있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지라고 하는 거. 근데 거기서 한계가 있죠. 왜? 마음속을 못 보는 거니까. 똑같이 컴퓨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때문이에요. 그리고 배웠지만 원급은 뒤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계가 있어를 말하는 거니까. 심리학자들은요 이미 인지하기 시작했대. 똑같은 말이죠. 뭘요? 결함. 똑같은 말. 뭐의 결함이냐면 인간의 마음과 똑같아 컴퓨터가 똑같다라는 은유의 결함을 인지하기 시작했지. 자, 예시를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이야. 근데 둘의 의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의견이냐면 컴퓨터 마음 은유는 결함이 있다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눈을 돌렸는데 문화적 인류학 쪽으로 눈을 돌렸어. 다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뭐가 없어. 문화가 없다라는 거야. 됐지? 한 개. 그래서 왜 어떠한 방식으로 눈을 돌렸냐면 요인들을 이해하는 쪽이에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거야. 모든 특정한 인간의 뇌 바깥에 있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컴퓨터는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지만 인간은 그 뇌 바깥에 있는 다른 요인들도 봐야 된다는 거죠. 확인했죠? 그 인간의 뇌는 뭐냐면 have the individual 그 개체가 그 외부를 세상을 뭐하는 세상의 외부를 뭐하는 이해하는 걸 도와주는 뇌 그 바깥의 요인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다시 이 문장의 내용은 어떤 사람들은 왜 이은유가 결함이 있냐면 인간의 뇌라는 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 이외에 뇌 바깥에 그 요인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지. 네, 컴퓨터는 이걸 못해. 인간은 해. 됐죠? 인간은 뇌 바깥에 있는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어. 네, 한번 설명하면 뇌 이외에 있는 밖에 있는 요인들을 문화라고 하는 거야. 컴퓨터는 문화가 없어. 두 번째, 자, 뭐뭐처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지심리학자의 설립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뭘 발견했냐면 컴퓨터 비유라는 건 자, 우리 it 여기서 it은 컴퓨터 비유고 빼면 됩니다. 동사 목적어야. 그래서 컴퓨터 은유는 뭘 가져왔냐면 불행한 변화를 가져왔지. 안 좋다라는 거야. 자, from to A에서 B로. 됐지? 의미의 구축, 의미를 만드는 것에서 그냥 정보를 처리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이해했지? 원래 인간의 뇌라는 건 의미를 만들기도 하는데 컴퓨터라는 건 그냥 정보만 처리하는 거라고. 됐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Reflection On은 성찰이야. 성찰, 깊은 생각. 브루너의 또 나왔죠? 이렇게 그 기계 모델 컴퓨터의 한계에 대한 성찰은 lead 그가 그를 어디로 보냈냐면 다시 어디 뒤쪽으로 보낸 거야. 인본주의적인 강조 쪽으로 돌려보냈다고. 인본주의적 강조라는 건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만 할 수 있는 것 됐죠? 컴퓨터를 넘어서는 쪽으로 돌아갔다고요. 그런데 그 강조는 자 서사,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을 뭐로 본 거냐면 필수적인 요소로 본 거지. 인간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됐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강조라는 건 이야기를 통해서 뭐야? 인간의 인식을 이해하는 거야. 그런데 포인트는 컴퓨터는 이걸 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컴퓨터가 못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매력적인 지적인 여행인데 그 여행은 드러내는 거야. 됐죠? 뭘 드러내냐면 컴퓨터의 힘도 물론 하지만 포인트는 한계를 드러내는 거야. 뭐로써? 지침서, 안내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안내로서 컴퓨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드러내는 지적 여정인 거야. 뭐가? 인본주의적인 강조가 됐습니까? 6강 3번의 내용은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를 넘어선다는 거고, 컴퓨터는 그냥 정보만 처리하는 게 끝이라면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의 비판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의 비판은 컴퓨터는 문화라는 거 없잖아. 컴퓨터 바깥의 세상은 컴퓨터는 할 줄 모르잖아. 두 번째, 컴퓨터는 정보만 처리할 뿐이지 의미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3번에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인간이 가장 중요해라는 인본주의적 강조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 인본주의적 강조를 보게 되면 컴퓨터의 뿔마 두 가지를 다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이게 뭐냐면 문학 작품을 읽으면 우리의 상상력이 발휘된다는 내용입니다. 너의 마음을 가지고 보기, 그러니까 마음 심상 이미지, 마음속에 떠오른 이미지예요. 힘, 문학적 상상력의 힘입니다. 자, 봐. 탈출이야. 도피 해볼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that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reading literature에서 문학 작품을 읽는 게 뭘 제공하냐면 도피를 제공하는데, 뭘 통해서 그 도피를 제공하냐면 대리적 동일시야. 대리라는 건 나 말고 남이 해주는 거, 문학은 남이 쓰는 거니까 남이 대리적인 동일시와 다른 삶, 다른 장소, 다른 시간과의 비교를 통해서 문학 작품이 제공하는 도피에서,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으면 대리적 동일시가 발생해서 현실에서 뭐 되는 거야? 도피되는 거지,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활성화시키냐면 우리의 상상력을 활성화시키지. 됐지?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서 내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야. 작품을 읽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동격이죠. 상상력이 뭘 말하는 거냐면 고유한 인간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냐? 이겁니다. 탐험하는 거지. 그치? 이걸 대안이라고 하면 어려워. 이걸 다른이라고 하세요. 다른 종류의 생각이나 다른 종류의 경험들을 탐사할 수 있는, 탐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디어와 경험들은 됐죠? 바깥에 있는 거잖아. 우리의 현재의 환경의 바깥에 있는 경험.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탐험하게, 탐사하게 해주는 능력이야. 상상이 그런 거잖아. 내가 뭐 잊지 않는 거. 그리고 또 뭐냐면 상상력이라는 건 may not,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상상이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의 정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외부에 있는 다른 것들을 탐험할 수 있는 능력, 또 상상력이란 실제로 없을 수 있는 것에 관한 거. 잡았죠? 그래서 대조 대비 개념이 뭐냐면 이 perception이라는 인식하고요, 여기에 imagination이라는 이 두 가지를 대조 대비로 박습니다. 해볼게. 자, 인식과는 반대야. 근데 인식이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외부로부터 정보를 처리하고 받아. 봐봐. 내가 빛을 봐, 소리를 들어, 모양을 봤어. 이런 외부 정보가 들어와. 그러면 그 외부 정보, 그것, 내가 받은 외부 세상의 정보, 그 정보 안에서 의미를 찾아. 빛을 보면 이거 석양이구나. 소리를 들으면 이거 교향곡이네. 모양 보면 이거 집이네. 이런 의미를 찾아. 이게 인식이야. 인식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보고 나서 실제로 보고 그곳에서 뭔가를 떠올리는 거. 그런데 그거랑은 반대로 상상력에서는 그 과정이 리버스, 뒤집히죠. 이해해요? 자, 인식이라는 건
그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아 이건 교향곡이네 이건 석양이네를 아는 건데 상상력은 반대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은 단어 우린 낱말 단어를 먼저 봐. 그러니까 빛, 소리, 모양이 아니고 단어를 먼저 봐요. 그 단어를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거냐면 자, signify는 의미하다. 자, 이렇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읽은 단어가 우리가 그것들이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해석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집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집이라고 딱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의 의미를 해석을 해. 됐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살아. 됐죠? 뭐 어디서 하면 자 내면의 세상에 살죠. 그런데 그 내면의 세상 안에서 이매저너리가 심상이야.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 이 심상이라는 게 만들어져. 뭐로부터?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한번 어떤 단어를 봐.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뭘 떠올려? 기억 속에서 심상이 떠오르는 거야. 듣지? 다시 한번. 자, 임식이라는 건 실제 뭔가를 보고 나서 오케이? 그걸 의미를 찾는 거라면 상상이라는 건 단어만 보고 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걸 그려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어. house. 집을 딱 그러니까 집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그러면 자, picture가 상상하다란 뜻이야. 그리고 상상해 이제. 그 뭐요? 기억으로부터 집 하나의 표상은 모습이야. 모습을 딱 상상한다고. 이해됐지? 실제로 집을 본 건 아니야. 집이란 단어를 보면 내 머릿속에 집이라는 게 탁 떠올라. 자, 다음 문장 중요합니다. it. 다음에 어딨니? that. 강조용법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봐, 해볼게. 문학이 활성화시키는 건 바로 우리의 뭐야? 상상력이야.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상상력을 활성화시키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상상력이 뭐냐면 복잡한 얽힘인데 임식과 기억의 복잡한 얽힘인 상상력은 바로 문학이 활성화시켜준대. 그러니까 문학을 읽으면 상상력이 팡 튀어오른다고. 왜? 문학 작품의 단어를 읽으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하면서 분사구문 방출하면서 뭘 방출하냐면 latent가 잠재적인 창의성을 방출해내는 거야. 그런데 그건 즐거움을 주는 거지. 확인했죠? 자, 문학을 읽으면 상상력이 펑 튀어나와서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작가는 제공할 수 있어. 청사진이 뭐 설계도라고 해서 어떤 설계도 같은 것들은 줄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거, 책을 말하는 거야. 책을 주는데 그런데 그 독자는 이제 그 책을 보고 뭘 만드는데 그 문학에 많은 방들을 따로 만들어. 이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문학에서는 집 혹은 뭐 그림이라고 했는데 네 머릿속에서 네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집과 그림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독자가 그 작품을 보고 자기만의 많은 방들을 만들어. 그리고 많은 만족스러운 일처럼 문학은 만족시키는데 우리의 뭐와 상상력과 창의적인 능력을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으면 상상력과 창의성이 나와라는 게 단순한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확인했습니까? 잘 듣고 몇 번 듣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수고했습니다.